자, 이제 2번에 6번 피벗 테이블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판매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매 시트에 B10에서 G130이라고 되어 있네요. B10에서 130 이 전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0을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인 피벗에 만드는 거죠. 피벗에 A3에 만들면 되겠네요. 자, A3에 만드는데 분기별로 거래처가 쭉 나오면 되네요. 금액 합계. 자, 그러면 여기는 행 레이블엔 판매일자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는 거래처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금액, 값에는 금액 합계가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분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룹 필드에서 월이 아니고 분기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빼고 분기만 1월 1일부터 이렇게 그럼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나오고 뭐 셀 서식 지정하는 거 특별히 없고 여긴 합계 금액이고 열 레이블만 거래처로 바꾸나요? 거래처 바꾸고 행 레이블을 분기로 바꾸고 동부 서울 우리 식품 하루 야채 총합계 모양 이상 없고요. 예. 자, 여기까지 했으면 딱 맞는 거였죠.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입력 문제 3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 보면서 푸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상품명이 나타나도록 작성을 하랍니다. C5 셀에. 자, C5에는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거죠. 목록이 나와야 되니까 목록으로 하고 원본은 상품명 여기 사과부터 토마토까지인가요? 사과부터 토마토까지 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누르면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상품명으로 E5 셀에 자, E5 셀 단가는 상품명으로 요 가격이 나오는 거군요. K2 이게 뭔 소리죠? C5 셀의 상품명으로 K2에서 L6 K2에서 L6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단가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VLOOKUP 있겠죠. 그쵸? VLOOKUP VLOOKUP 찾는 값은 요거고요. C5 셀이고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서 값을 내보내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냐 유사일치냐 오름차순 정렬도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 일치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이 바뀌면 단가도 바뀌는 ITQ 엑셀 A 문제. 자, 그 다음에 다음 시트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력 시 이걸 클릭할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제 요거 버튼 클릭을 하고 매크로가 이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입력 버튼이라고 할까요? 입력 클릭 이렇게 할까요? 자, 입력 클릭 새로 만들기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요 입력 클릭은 이제 문제 3번이라고 주석을 좀 달아놔 볼까요? 네, 문제 3번. 클릭했을 경우 아래를 만족하는 프로시저다. 그럼 B5, F5 영역에 이제 B5, F5 영역의 데이터를 상품 입력에 여기 맨 마지막 시트, 마지막에 아래서부터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 행에 추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행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상품 입력에 마지막 행에 추가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행이냐? 키보드에서 엔드키 누르고 아랫방향키 누르면 맨 밑으로 가고요. 엔드키 누르고 윗방향키 누르면 맨 위로 갑니다. 입력된 데이터의 끝으로. 자,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맨 아래가 1048576 셀이거든요. 예. 요거를 가지고 아래에서 눌렀을 때 아래에서 맨 밑에서 엔드키 누르고 윗방향키 눌렀을 때 오는 곳이 요 자리니까
맨 마지막 자리 찾기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dimension 여기서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as range. 그러면 set r은 range 이 자리가 이제 B열이니까요. B1048576 셀에서 이 셀에서 엔드 키를 누르고 윗방향키, 아랫방향키, 왼쪽, 오른쪽, 윗방향키를 눌렀을 때 라고 하면 어디가 되냐면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한 줄 아래 그러면 옵셋 1 이렇게 하면 어디가 되냐면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 한 줄 아래 이렇게 하면 여기 한 줄 아래를 찾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 줄이 되는 거죠. 요 줄.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여기를 R이라고 치자. 이렇게 이제 해놓을 수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마지막 셀이죠. 입력된 마지막 행의 첫 셀이죠. 첫 셀을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죠. 행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H5 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5 셀에는 수량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된 상품의 수량 합계.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그쵸? 요거에 합계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D8부터 D1048576까지 합계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앞에 요 밑에 또 입력된 게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기에 실제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 몇 개가 입력됐는지. 그것들만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죠. 근데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sum. 여기는 항상 여기 D8일 테니까요. D8부터 D1048576 1048576 맨 마지막 셀일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합계를 구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복사해 놓으면 여기는 금액 합계 구해줄 테고요. 그죠? 항상 여기다 40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I5 셀에는 I5 셀 했고요. 금액 합계가 금액 순위 여기인가 봅니다. 금액 순위는 기존 상품의 금액과 새로 추가된 상품의 금액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구해라. 아하, 랭크가 와야 되는데 여기 이미 입력된 게 있네요. 여기 보면 범위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어요. 범위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이게 뭐냐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의 범위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범위. 여기 힌트를 주셨네요. 우리가 그럼 이걸 활용을 하죠. 그럼 범위라는 이름을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 범위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금액 순이니까 금액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뭐 60만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랭크 요거 할 때 이 범위는 이만큼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잡으면 되냐? 사실 여기서 만들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새로 만들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범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offset을 VBA에서만 쓰지 않거든요. 여기서 씁니다. offset. 여기서 하면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설명을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는 offset. 엑셀에 off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reference라고 되어 있죠. 내가 참고하려고 하는. 그럼 만약에 이 셀이라고 합시다. 이 A8이라고 할게요. 이 A셀에서 여기 보면 rows하고 columns는 뭐냐면 몇 줄 몇 칸 떨어진 곳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1,1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여기에서 아래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인 요 셀, 즉 F9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8셀 요거니까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셀, 그 위치란 얘기죠. 28 그 자리. 그 다음 콤마 이 녀석의 높이와 폭이에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걸 쓰면 되죠. 그러면 높이가 뭐냐? 내가 여기다 1이라고 쓰면 요거 하나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하나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다 2라고 쓰면 여기다 2라고 쓰면 이 두 줄이 되는 겁니다. 두 줄인데 뭐 옵셋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su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합이 나오죠. 여기다 5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이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늘어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함수를 쓰는 거죠. count. 숫자를 쓰는 거죠. count. 예. 여기가 뭔지 아시죠? 달러 2 달러 8부터 달러 2 달러 1048576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 전체 셀의 셀 개수, 입력된 개수만큼을 높이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또 10 이렇게 넣으면 얘도 추가되고요. 얘 하나 지우면 빠지고요. 왜냐면 순서로 입력될 거니까. 4 추가해보고요. 1 추가해보고 추가되죠? 또 1 넣으면 1 추가되겠죠. 옵셋.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게 썼던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을 이름에다 그대로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ESC 누르고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새로 만들기 범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드는데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옵셋을 여기다 붙여볼게요. 요거거든요. 옵셋 함수. 맨 앞에 넣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괄호가 맞지 않습니다. 괄호 하나가 빠졌네요. 카운트 뒤에 옵셋 이 괄호가 가만히 있어보자. 옵셋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자, 범위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예. 그렇죠?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럼 금액 순위는 얘가 1등이고 이렇게 내려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예. 여기를 아주 큰 숫자로 바꿔볼까요? 그럼 얘가 1등 되겠죠. 예.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값이 추가하고 이게 복사가 되면 그대로 답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요거 하나만 잘 넣어놓으면 요 공식만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값 넣는 거는 아주 쉬워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범위라는 힌트까지 이거를 사용할까 아니면 직접 수식을 넣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직접 이렇게까지 해놨으니 너무 땡큐죠. 랭크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말은 없어요. 랭크 함수를 여기다 넣는 방법도 있고 이 VBA에서 직접 랭크를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랭크를 써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랭크 함수를 쓰는 것으로 여기 이제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름 관리자에서 옵셋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뒀고요. 높이의 카운트를 써가지고 이제 좀 동적으로 이 범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추가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범위라고 엔터 치면 두 개가 잡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숫자를 써야죠. 숫자 쓰고 또 내가 여기서 범위 하고 엔터 치면 세 개가 잡히겠죠. 그렇죠? 이걸 지우고 내가 여기다 범위라고 쓰면 범위 오 자,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범위 이렇게 쓰면 요거 하나만 잡히겠고 이름 관리자의 옵셋 함수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에 보니까 추가된 데이터에 테두리 선을 그려지게 한다. 이 테두리 선 그려지게 하려면 이게 매우 복잡하죠. 네. 자, 어떻게 이제 이걸 다 일일이 그리냐. 뭐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크로 기록을 이용하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크로 기록 하셔가지고 블럭 잡고 홈 누르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기록 중지하고 비주얼 베이직 가서 새로 만들어진 이 매크로를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range sele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때그때 해당되는 범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B13, F1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B15, F15라고 바꾸고 요거 실행시키면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는 것,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지는 것처럼 그 부분만 이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예, 간단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럼 이런 걸 갖다 꼭 굳이 이 긴 걸 갖다 활용해야 되냐? 이렇게만 테두리를 그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이것도 매크로 기록해서 보여줄게요. 자, 매크로 기록해서 어차피 지금 요거 할 거 아닙니까? 요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테두리도 그려져 있고. 그러면 여기를 복사해 가지고 해당되는 위치에 붙이면 되죠. 그냥 붙이면 되겠네요. 붙여넣기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이 함수까지 딱 복사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또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된다. 자, 기록 중지에서 이 내용을 보면 매크로2 이게 지금 여기를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 어디에다 붙여넣기 해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데이터 지금 데이터를 추가 입력한 것까지 기록이 돼서 그렇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라. 자, 이런 기능을 사용해도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를 이제 추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이고 잠깐만요. 여기 수량을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군요. 수량만 입력하면 되는 거네요. 뭐, 3 이렇게 넣으면 이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고 뭐 입력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치고 입력을 누르면 저장이 돼야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행은 찾았고요. 자, 먼저 이제 뭐부터 하냐면 복사 붙여넣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요 R 셀이 요 R이 얘 하나잖아요. 예, 근데 요만큼으로 늘려야 되니까 R을 좀 늘려 볼게요. 예. 자, 그러면 set R은 R. resiz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셋이 있으면 resize도 있어요. resize 그러면 이제 크기를 늘리는 거죠. 로우 사이즈 행은 늘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열은 늘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5칸짜리 R로 만들 거야. 현재 R을 키워가지고 새 R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요 R이 요만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R.copy 그 셀을 복사해서 destination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면 되죠. 바로 한 줄 아래. 그쵸? R.copy R.offset 한 줄 아래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아이쿠, 에러 났네요. set r은 r.resize 0, resize 0이 아니죠. 1이죠. 한 줄이죠. 한 줄 5칸인데 실수했네요. 자, 복사됐죠? 예. 그렇죠? 복사되고 복사되고.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예. 자, 됐죠? 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로 테두리 그리는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 요 R은 뭐냐면 이제 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요 상태. 이렇게. 자, 요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인 상태에서 물론 그 R을 요거 하나만 선택해 놓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잠깐 하나 더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현재 요 R은 요거 하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R.resize 1,5.copy 리사이즈 시킨 다음에 이걸 복사해 가지고 그냥 아래에다 복사 R.offset 한 줄 아래에다가 그냥 복사해라. 그럼 요 R은 요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될걸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예, 이렇게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해도 되지만, 그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요거 하나만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해도 똑같거든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위에 거는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해준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셔도 되겠네요. 네. 훨씬 쉽죠. 이렇게 하면. 자, 어쨌든 테두리 그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테두리 그리기는 끝났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값을 하나씩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일자는 이제 요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그대로 오면 되겠네요. 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복사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죠. 예. 자, 그러면 요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예, 범위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dimension 입력 as range 입력 범위라고 할까요? 입력 범위 as range 이러면 세팅을 미리 해도 상관없죠. 위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입력 범위가 항상 똑같으니까요. 입력 범위는 어디냐면 range B5에서 F인가요? 맞죠? F5까지가 입력 범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사 한 번 더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력 범위 점 copy 이거죠. 네. 이걸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굵은 테두리가 복사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입력 범위를 그냥 복사만 하고요. 요걸 어디다 붙여 넣냐면 이렇게 붙여 넣으셔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어떻게 붙이냐, 액티브 시트, 현재 이 시트에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에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WS as 워크시트 라고 하고요. set WS는 액티브 시트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현재 시트를 WS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WS 점 스페셜 어이구 없네. WS가 아닌가? 잠깐만요. 입력 범위 점 스페셜이 있긴 있는데 스페셜 카피가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북에 있나? 디스북 점 스페셜 카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럴 때 모르면 매크로 기록을 해보는 거죠. 매크로 기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복사,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자, 매크로 기록 중지, 비주얼 베이직 가서. 스페셜 카피가 아니고 페이스트 스페셜이군요. 페이스트 스페셜. 죄송합니다. 자, 입력 범위 카피, 그 다음에 입력 범위 카피, 그 다음에 WS 점 페이스트 붙여넣기죠. 페이스트 스페셜. 페이스트 스페셜이 WS에 있긴 있네요. 아래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래에 있는지. R 점 페이스트 아래도 있군요. WS 굳이 안 만들어도 됐었는데, 그치? 자, 그럼 어디다 붙여 넣냐면 현재 R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맨 마지막 셀. 그래서 R 점 offset 1 점 paste special.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하면 paste all이 아니라 값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excel paste values. 그죠? 값만 붙여넣기 할 거야. 나머지 있나요? 없죠.
나머지 아무것도 옵션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옵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입력 범위 이 부분 이만큼을 복사해서 카피해서 여기에다 바로 한 줄 아래에 R이 지금 얘거든요. 요거에 한 줄 아래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예. 참에 넣고 입력 누르면 아이고 일리 들어갔어요. 맨 밑에 이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력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 3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하 단가를 빼고 들어왔어야 되는군요. 아하 A 자, 그러면 여기를 F5까지가 아니고 단가를 뺀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D5까지 B부터 D5까지는 복사를 하고 피스 스페셜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지우고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여기까지는 붙이고 그렇죠? 금액 24,000원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하고 좀 지저분하지만 나머지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예. 추가해서 발점 옵셋 한 줄 아래 몇 번째 칸 여기가 R이니까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는 이거죠. 예. 오른쪽 세 번째 칸에는 누구를 갖다 집어넣냐면 레인지 여기가 F5 셀에 있는 값을 F5 셀에 있는 이 값을 그냥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아까 이제 위에서 복사된 게 있으니까 이 함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우고 입력 누르면 들어가죠. 예. 참여 말고 청매실 300개 바꾸고 입력 누르면 들어가고 이가 1등 됐네요. 그쵸? 예. 이 함수는 이 글자가 그냥 계속 들어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맨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자, 복사 붙여넣기와 그냥 값 추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볍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R은 항상 여기고요. 예, 복사되는 위치는 이렇게 되게. 자, 그러면 입력 문제는 해결이 아직 덜 됐네요. 여기 보면 마지막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된 전체 레코드 수를 화면에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제 입력이 끝나면 이 데이터 개수를 세 가지고 메시지 상자를 출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D8셀에서부터 시작해서 D1048576까지 카운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카운트해서 출력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개수라고 할까요?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엑셀 함수를 그냥 쓰는 거죠.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시트 펑션. 그럼 엑셀 함수에 워크시트 펑션 점 그죠? 카운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엑셀에 있는 개수 세는 함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단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D8부터 뭐 D8부터 뭐 D1048 57 576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얘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는 레인지 개체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레인지 이렇게 아셨죠? 네. 레인지 D8, D1048, 576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레인지 개체 변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 함수 안에서 그러면 개수는 뭐가 되겠죠? 뭐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걸 쓰면 되죠. 프롬프트에 몇 개의 레코드가 그랬으니까 개수 and 따옴표하고 개의 레코드가 저장되었습니다.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버튼의 종류인데 요거 하면 이 크리티컬 하면 빨간색 X 기호가 나와요.
요거는 첫 번째 버튼이 이제 기본값으로, 이건 두 번째 버튼이 뭐 기본값으로 선택된다 이런 건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I자가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요거 누르면 나오거든요. 나중에 메시지 박스는 뭐 옛날 영상을 보던지 다른 자료를 보던지 이렇게 하시고, 콤마, 이제 타이틀이 이제 메시지 박스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 데이터, 문제 있는 대로 입력 데이터 확인이라고 써주면 되고, 나머지 거는 입력 안 해줘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메시지 상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저장하고 이제 실행 한번 해보죠. 4개의 레코드가 저장되었다. 이렇게 입력하면, 또 입력하면 총매실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수박 10개 입력, 그러면 5개의 레코드가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문제. 자, 지금부터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면 한 줄이 삭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한 줄만 있을 때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삭제 조건, 현재 선택된 셀이 있는 행을 삭제한다. 단 데이터가 한 개 남았을 때는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삭제 버튼의 매크로 지정 누르고 매크로 이름을 삭제 클릭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직접 만들까요? 서브 삭제 클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지정 삭제 클릭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레코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선택된 셀을 삭제하고 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레코드 개수를 세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기 살펴봤던 요걸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예. 현재 이 셀과 인접한 모든 셀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레코드 수를 세는 방법이 있고, 엑셀의 워크시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range set r은 range, 현재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는 셀이 B7 셀에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B7 셀에 인접한 B7 셀에 인접한 모든 셀. 자, 이렇게 하면 이 셀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select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선택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보죠. debug.print r.rows, 그러면 이제 이 선택된 셀들의 행들입니다. 행들 rows.count 이렇게 하면 그 셀들의 개수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출력될 거예요. 지금 6개라고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이제 한 줄은 남아야 되니까 이 숫자가 2일 경우에, 이 숫자가 2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줄밖에 안 남은 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 개수가 두 개보다 크다면 이때는 레코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의 메시지 박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메시지 박스
최소 1개 이상의 레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여기서도 VB 크리티컬 인포메이션, VB 인포메이션 요거 하나죠.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제목, 레코드 삭제 확인. 네, 요거 하나만 출력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행을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 삭제를 하려면 현재 선택된 셀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현재 셀은 액티브 셀입니다. 액티브 셀. 그래서 현재 선택된 그 셀이 액티브 셀에 여기 보면 entire row, entire column이 있는데, 이거는 그 셀의 전체 행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셀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잡은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셀 점 entire row 점 delete 이렇게 하면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삭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정매실 선택하고 삭제, 또 삭제가 되죠. 계속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최소한 1개 이상의 레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 또 마무리가 됐네요.